요즘에 인테리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약 1000만 원 이상을 아낀.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이제 완성된 사진, 완성된 모습을 요즘 유행하는 전구 컬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도배랑 필름은 약간 짝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건 안 해보곤 절대 모르는 꿀팁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짜잔! 제가 이번에 살면서 처음으로 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셀프 인테리어라는 것에 도전을 했는데요. 인테리어 초보인 제가 이렇게 저의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턴키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약 1000만 원 이상을 아낀 그런 과정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대략적인 예상과 꿀팁들, 이건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했으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은요, 비용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반셀프 인테리어와 턴키 사이에서 무조건 턴키파였거든요. 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무조건 맡겨야지. 턴키 업체에 한 5군데 정도 제가 직접 미팅하면서 견적도 받고 상담을 했었어요. 요즘에 인테리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대략적인 예산. 저희 집은 34평의 타워형 구조인데요. 저희는 심지어 화장실은 뺐거든요. 화장실 빼고 거의 올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인 가격이 4천만 원 중반대에서 5천만 원까지도 부르는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생각보다 비쌌다. 이게 턴키를 맡기려면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대부분 턴키 업체들은 좀 큰 건을 하기를 원해요. 대략 한 4천만 원 이하의 시공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곳들이 꽤나 있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그래서 4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견적서가 항상 4,500에서 5천 사이로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견적보다 너무 비싸기도 했고,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는 힘들겠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아직 공부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시공 순서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지인분께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업체를 소개를 받아요. 턴키는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토탈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서 전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컨설팅해주는 업체의 역할은 시공 순서를 짜주시고 작업자를 섭외해주시고 매일매일 현장 감리까지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토탈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분들을 섭외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자분들께 인건비랑 자재값이 따로 드는 경우에는 자재값도 제가 다 직접 납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반셀프 인테리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업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라고 할게요. 컨설팅 업체에다가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고요. 그 지불 금액에는 다른 시공의 그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2분의 인건비, 2분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있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합리적인 거 맞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AS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대부분 턴키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대신에 공정별로 하자들이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를 하자 보수를 해주십니다. AS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인테리어 업체의 역할이잖아요. 반셀프 인테리어에서는 사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작업자분들은 그날 인건비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사실 그날 공정이 끝나고 감리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누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해서 오케이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셀프 인테리어가 저렴한 이유는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전문적인 시공의 그런 디테일까지 챙기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부분이 있고, 턴키의 장점은 정말 인테리어의 그 디자이너의 시선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마감,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그 값을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비용 정보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컨설팅 비용이 듭니다. 스케줄을 짜주시고요. 작업자 섭외를 해주시고 현장 감리를 해주셔요. 제가 진행했던 업체는 장단점이 조금 뚜렷했는데요. 일단 장점으로는 확실하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고 최대한 거품 없는 가격으로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비용을 많이 아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거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퀄리티를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들. 제가 생각했던 인테리어의 완성도가 100%라고 하면은 이 실장님이 제안해주시는 방법들로 하게 되면은 한 70%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다. 대신에 그 아쉬운 부분들을 다 채우려고 하면은 사실 턴키랑 비용이 거의 같아집니다. 제가 1000만 원을 아낀 게 그냥 정말 똑같은 퀄리티로 1000만 원을 아꼈다라기보다는 조금 포기할 부분들을 포기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미감이 중요하고 높은 퀄리티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 턴키랑 반셀린이랑 크게 차이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나는 끼리가 한 정도의 이 정도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최종적으로 만족스럽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70~80%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다고 제가 커미션 받는 거 그런 거 일체 없고요.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 지역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컨설팅 실장님에게 비용을 지급을 했고요. N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게 3D 렌더링 작업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턴키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완성된 사진, 완성된 모습을 3D로 구현을 해서 이제 붙여놓는데 그 현장에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작업자분들이 다 그 사진을 보시고 조명이 이 위치에 들어가네, 여기 몇 개 들어가네, 이런 분위기로 완성이 되네 하는 그걸 보시고 실제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3D 렌더링 작업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3D 렌더링 작업 거실 쪽만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줬거든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 설명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거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엘리베이터 보양을 해야 되는데요. 보양업체에서 엘리베이터랑 보양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게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싱크를 조금 욕심을 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주방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명확하게 있었어요. 사실 인테리어를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크 작업, 아일랜드 장 설치, 작은 방 붙박이장, 안방에 드레스룸, 갤럭시 도어 이렇게 4가지 다 해서 1,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이 비용에는 스텐 상판이 조금 한몫을 했는데요. 스텐 상판이 꽤나 비쌉니다.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용들은 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다음으로 드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료인데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아파트들마다, 집집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데 저는 다운라이트, 오물천장, 간접 조명, 그리고 라인 조명 이렇게를 했어요. 조명들은 제가 다 직접 구매를 했고 자재들을 다 사두고 전기사장님 섭외를 해가지고 전기사장님이 이제 다 달아주시고 배선 작업 해주시고 콘센트 증설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비용이 1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재값이 거의 76만 원 정도 들었고 전기 작업이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겠죠? 철거 작업에 또 비용이 조금 드는데요. 철거 작업이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목 작업이라고 하죠. TV 반매립장을 설치하고 선반을 만들고 중문 매립박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목 작업에 포함이 돼요. 목 작업 22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주방 타일을 직접 구매를 했어요. 이태리 제이제소 멜란지 타일을 샀는데 이게 이제 타일값만 한 50만 원 정도, 그 타일러분이 부자재 값이랑 이제 붙여주시는 그런 시공 비용해서 43만 원,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강마루 시공이 3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도 하는데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폐기물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폐기물을 가져가시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두고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좀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이제 계속 저희가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중간중간 해야 돼요. 20만 원 한 번, 15만 원 한 번 해서 총 35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을 했는데 저희는 원슬라이딩 도어를 했어요. 원슬라이딩 도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이렇게 찾으면은 한 1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 실장님을 통해서 소개해주시는 업체로 진행을 해가지고 설치 비용까지 총해서 5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꽃은 손잡이라고 하잖아요. 손잡이를 다 달았는데 손잡이도 생각보다 비싸더만요. 손잡이 11만 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베란다에 유리창을 교체했는데 그게 4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배, 저는 천장이랑 벽 쪽에 전부 실크 도배로 했거든요. 이게 28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실링팬 달았는데 실링팬 루시에어로 46만 7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루시에어 대만족해요. 더 비싼 거 안 사도 충분한 것 같다. 다음 필름 작업인데요. 저는 필름 작업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저희는 창틀, 그리고 문, 전체 문 다 했고 중문, 선반, 아일랜드장 다 필름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36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들었냐? 저는 총 3,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만약 턴키로 이 컨디션 똑같이 했다고 하면은 아마 5천만 원 조금 더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500만 원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한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반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은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이 비용 절감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같은 금액으로 더 다양한 범위의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반셀프 인테리어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장점, 경험치, 인생의 경험치가 상승한다. 살면서 몇 번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면서 이런 걸 또 언제 경험해보겠어요. 인테리어 실장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이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좋았던 거는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비용에 대한 정확한 그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저한테는 조금 속이 시원한 포인트였거든요. 뭔가 두루뭉실하게 너무 큰 돈이 확 나가는 것보다는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구나, 이 작업에는 이렇게 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세린의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단점도 굉장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감리를 누군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 더블 체크해야 된다. 저도 컨설팅 실장님이 매일매일 현장 감리를 오셨지만 사실 하루 종일 상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일같이 오지 않고 꼼꼼하게 깐깐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의 퀄리티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시간,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시공 순서가 만약에 꼬이게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제 책임이 됩니다. 이게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하다고 했잖아요. 컨설팅 실장님이 계시지만 그분도 그분의 할 일을 했는데도 뭔가가 잘 못됐다. 저는 사실 그런 일까지는 없었지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다 했을 때 결국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일단은 나의 책임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잘하게 일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항상 플랜 B까지 나가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모를 때는 절대 반셀프 인테리어 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반셀프 인테리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거는 이 사이즈로 여긴 여기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작업자 분들도 모르시고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턴키를 진행해서 인테리어 소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해보니까 작업자 컨트롤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컨설팅 실장님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속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반셀프 인테리어를 혼자 했다? 저도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도움받은 채널을 두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 카페에 세린 마이 홈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가입하셔가지고 등업을 하시면 더 좋은데요. 등업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에 인테리어 언니 백예진님이라는 채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전문가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시공별로 어떤 꿀팁들을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컬러 자재들을 썼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도배랑 필름은 약간 짝꿍 같은 거예요.
저는 도배 같은 경우는 베스티의 테라코타 화이트 컬러를 진행을 했고요. 벽면 전체 다 저는 테라코타 화이트 했습니다. 베스티가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디아망을 되게 많이 하세요. 디아망 회벽 화이트를 할까 했는데 디아망이 한 60만 원 정도 더 비쌌거든요. 저는 최대한 비용 절감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베스티로 했고요. 베스티도 저는 충분히 예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조금 얇다는 느낌? 엄청 도톰하진 않아요. 그래서 뗄까 탈까 조금 노심초사하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테라코타 화이트 컬러랑 느낌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창틀이랑 문 다 했는데 현대 S245 컬러를 진행했어요. 약간 웜한 화이트 컬러 톤인데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집 전체가 깨끗하면서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강마루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이 강마루 컬러를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드톤에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그리고 옹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좀 균일한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건마루 마일드 오크 165. 165가 이제 폭의 크기인데 34평 기준 165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아일랜드장 필름은 약간 체리 몰딩 같은 그런 색상이거든요. 약간 체리 원목 같은 느낌인데 LG 무늬목 CWB1이라는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중문이랑 선반이랑 아일랜드장 다 같은 컬러로 통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스텐 상판은 백조 싱크 스텐 OT 바이브레이션 구매했는데요. 스텐 상판도 제가 정보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백조 싱크가 조금 유명하기도 하고 좀 두꺼운 스텐은 요즘에 사실 좀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무조건 OT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OT나 3T? 얇은 게 예쁩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븐 정보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오븐은 저는 스메그 빅토리아 오븐이고요. 저거는 직구를 했어요. 직구를 하면은 훨씬 저렴한 대신에 AS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전기 배선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이제 220V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 시공하실 때는 무조건 아트월에 목공 작업 하셔가지고 반매립장 만드시는 거 강추드려요. 제가 이번에 한 것 중에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주방에 라인 조명. 딱 한 줄 저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무슨 포인트가 되겠냐 생각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고 났을 때 그냥 거실의 포인트가 라인 조명이다. 그래서 라인 조명은 진짜 돈 하나도 안 아깝고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 틈이냐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핫한 소식은 요즘 유행하는 전구 컬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전주백색이라는 건데요.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전구색 또는 주백색이에요. 주백색이 이제 흔히들 아는 약간 아이보리빛, 전구색은 노란빛 있죠. 이 둘의 온도를 합친 게 전주백색이에요. 전주백색은 약간 노랗고 따뜻하지만 아주 노랗거나 아주 하얗지 않고 딱 그 중간의 느낌,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거실에는 전부 다 전주백색을 했고 라인 조명만 주백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에 이 컬러감 있죠? 이런 깨끗한 화이트 컬러는 주백색을 했습니다. 다운라이트는 전주백색 2인치 움푹 조명이다. 움푹 조명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다운라이트 하실 때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움푹 다운라이트 2인치로 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거실은 다 2인치 등을 만들었고 제 작업방은 조금 밝아야 돼서 방 전체 끄트머리에 4개로 3인치로 주백색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조도가 나와요, 밤인데도. 영상 켰는데 얼굴에 그림자 많이 안 지고 깨끗하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나는 조금 밝았으면 좋겠고 조도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3인치 다운라이트 추천드리고요. 거실처럼 조명이 여러 가지 있고 어느 정도 조도가 확보될 것 같아 하시면은 멋스러운 거는 2인치이기 때문에 2인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니 알게 된 꿀팁. 요거는 미리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목작업 시 가구 크기와 모양을 명확하게 할 것. 반매립장은 제가 크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선반은 그냥 3D 렌더링된 그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저 이런 느낌 내주세요 이렇게 맡겼거든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거 내가 높이랑 크기, 길이 말씀드렸어야 됐다. 라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의 소통의 불찰이기 때문에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공하실 때는
꼭 선만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미감의 중요성이잖아요. 해놓으면 계속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크기, 길이, 높이 말씀드려가지고 예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전기 배선인데요. 저희 전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너무 잘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 제가 상부장을 다 뗐어요. 상부장 떼고 이제 선반만 달랑 달았는데 시공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저 구멍이 도대체 뭘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죠. 혹시 여기에 어떤 거 두시려고 뚫으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뭐라도 생기겠지, 콘센트가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부장에 있던 TV를 그대로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반 옆에 갑자기 TV가 띠용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적잖이 당황을 했던, 작업 현장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면 꼭 여쭤보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부분에는 콘센트가 증설되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콘센트 증설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기 이 방에는 콘센트 많이 쓸 것 같아서 증설을 하나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조명, 배선은 꼭꼭 신경 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도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도배를 했을 때 하자가 일단 좀 많았고요. 이번에 한 시공들 중에서 도배가 가장 좀 아쉬워요. 저렴하게 하겠다고 1단이랑 자재값만 드리고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은 아꼈지만 AS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도배를 하게 된다면 AS 최소 1년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곳에서 꼭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테리어 필름, 그 작은 샘플북에 있는 그 조그만 거 있죠?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거랑 크게 펼쳐놓고 보는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늬목 필름 이렇게 찾으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예뻐 보이는 거 한 3개 정도를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한 롤에 한 2~3,000원 정도 하거든요.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 사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제로 딱 대보면서 펼쳐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안 해보고는 절대 모르는 꿀팁이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반세린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비용을 정말 확실하게 아낄 곳과 확실하게 투자할 곳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완전 화장실을 그냥 배제했어요. 화장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실이랑 주방을 예쁘게 꾸몄어요. 거실 주방을 볼 때 여기에 비용 투자하기 너무 잘했다, 너무 예뻐 하고 만족스럽고, 화장실도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내가 돈을 아꼈네? 아끼길 잘했어 하면서 또 두 번 만족스럽다요. 아낄 곳과 쓸 곳을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도배랑 강마루 순서예요. 이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이건 약간 취향 차이긴 하거든요. 우리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마루를 먼저 깔아요. 강마루가 깔린 상태에서 이제 작업들이 막 들어오면은 강마루가 이렇게 찍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쨌든지 약간 흠집 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도배는 깨끗할지언정 강마루가 손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도배를 먼저 하고 강마루를 깔게 되면은 강마루 바닥은 깨끗하겠지만 이제 도배에 강마루에 그런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색이 약간 입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누리끼리하고 때가 탈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도배를 먼저 하고 강마루를 깔았더니 이 강마루 먼지가 다 붙어가지고 도배에, 심지어 화이트 도배에다가 코너마다 다 때가 탄 거예요. 이게 지워도 잘 안 지워지고 지금도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원래 도배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도배는 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배를 좀 마지막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 시공 순서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모두 다 푼 것 같습니다. 꽤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셀프 인테리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하는 중간에는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할 짓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또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힘들었지만 힘든 건 지나가. 근데 결과는 남아. 그리고 내 돈도 지켰어. 너무 만족스럽고 예쁘다, 행복하다 하는 게 저를 좀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나 간사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진행해보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든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대신에 내 통장은 남아요. 그래서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용기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절대 막
하하하하 오호호호 좋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조건 깐깐하게, 깐깐한 것과 사가지 없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호하고 명확하게, 가끔씩은 깐깐하게 하셔야 원하시는 완성의 길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진행하시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반셀프 인테리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저의 솔직한 반셀프 인테리어 후기였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살다가 기회가 된다면 또 후기 한번 남겨볼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